내가 어디 출신이야 뭐 이러거나 내가 까지 했어 1시간 2시간 동안 그거 앉아서 끙끙대면서 국세청은 한 번 들어온 돈은 쉽게 잘 내주지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국세청 출신 세무사 박명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저 기사 내용만 보면은 그 배우자한테 생활비로 이체하면은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처럼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요. 그 대법원 판례에서 봐도 아내한테 돈이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계좌이체가 증여세 부과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. 부부간의 계좌이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가족간의 계좌이체가 될 수 있는데요. 가족간에는 그 돈이 이체되면은 우선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게 증여가 아니라면은 납세자 본인이 거기에 대한 증빙을 제시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. 일반적으로 상속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데요. 상속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상속세라는 게 이제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이분이 갖고 계시던 뭐 부동산이나 뭐 예금, 자동차, 주식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본래의 상속 재산이라고 표현을 해요. 그러니까 그 재산에다가 보험금이나 뭐 신탁 재산, 회직금 같은 간주 상속 재산이 또 더해집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. 실제로 상속받은 건 아니지만 상속받은 것으로 또 추정하는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또 설명드릴 텐데요.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총 상속 재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상속세는 그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전 10년까지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증여한 금액까지 다 합쳐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이 10년 동안 증여받은 게 있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10년치 계좌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. 가족 간에 이제 돈이 움직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안 된다면은 증여세에다가 또 거기에 대한 신고 안 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, 상속세까지 더 늘어나는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세금 폭탄에 가족 해체까지 뭐 이런 키워드였어요.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가족 해체까지? 우선 가족 간에 가장 빈번하게 오가는 그 계좌이체부터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보고요. 가족 간에 계좌이체 하는 이유는 다양할 거예요. 뭐 생활비가 될 수도 있고요. 교육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아파서 의료비로 줄 수도 있고요.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마다 이체 메모를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적어 놓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보고요. 저희가 몇 개월만 지나도 내가 왜 이체했지 이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전 이체 내용을 소명하려고 한다면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예를 들어서 빌린 돈이다 이렇게 하면은 차용증이나 실제로 이자를 계좌로 지급하는 것까지 남겨놓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. 예, 우선 그 계좌 이체를 한다면 그렇게 적어 놓는 게 좋으시고요. 그렇다고 모든 계좌 이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. 그 세법에서는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 대한 생활비, 의료비, 교육비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의 돈이라면은 메모를 남겨놓는 게 나중에 소명할 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또 한편으로 또 목돈이 드는 경우가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이나 뭐 예물 비용 같은 게 많이 들 거예요. 그런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혼주인 부모님이 부담하는 게 사회 그 관습상 좀 인정된다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고 이 역시 여기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인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또 혼수용품 같은 경우도 뭐 사치품이나 뭐 자동차, 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되는 혼수용품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. 뭐 그렇진 않습니다. 계좌 거래 내역 같은 경우는 그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그 함부로 조회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조사나 조사에 준하는 정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마음대로 계좌를 조회할 수 없는데 그거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 제출했는데도 세무조사를 나왔다라는 얘기. 예, 맞습니다. 기본적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는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국세청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. 신고 내용을 검토해서 맞으면은 신고 시인이라는 결정 그대로 끝나는 거고요. 그게 아니라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신고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죠. 그렇진 않습니다. 왜냐면은 그 국세청에서 인력이나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요. 일반적으로 한 15억에서 25억 정도 재산이 된다면은 상속세 조사를 통해서 그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금액도 좀 점점 올라가는 추세이긴 합니다.
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. 그 상속세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좌이체 내용을 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나 아까 비과세 말씀드렸는데 그런 목적으로 돈이 됐는데 본인도 이걸 왜 이체했는지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좀 부과해서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이 부분이 좀 억울한 부분인데 추가로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바로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. 사망하시기 전에 1년이나 2년 안에 부동산을 처분했다든지 아니면은 계좌에서 돈을 계속 인출했다든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다든지 그런 채무를 부담했다면은 그 돈을 그러면은 어디다 썼냐 그거를 밝혀야 되거든요. 그거를 밝히지 못한다면은 뭐 실제로 상속인이 받은 게 아니더라도 상속 재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상속세까지 부과됩니다.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억울한데 특히나 이거는 돌아가신 분이 쓴 돈이라서 돈을 썼는데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뒤늦게 좀 그 도박에 빠지셔가지고 돈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계속 그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소명하기가 당연히 어렵고요. 내연녀가 있어가지고 생활 자금이나 이런 걸로 또 현금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가족도 모르게 그 목돈을 또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당연히 돌아가신 다음에는 뭐 아무도 모르죠, 사실. 이런 경우에는 좀 추정 상속 재산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조사가 나온 다음에 대처는 사실상 어렵고요. 그래서 상속기 되기 전에 미리 좀 점검을 하시고 금액으로 따지면 아까 추정 상속 재산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5억 그리고 1년 내에는 2억이 넘으면은 그걸 좀 따져 보셔가지고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사례들만 보면은 정말 뭐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참 어떻게든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 거 다 압니다. 하지만 탈세는 반드시 걸리게 돼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가장 좋은 방법은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해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.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부터 바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첫 번째로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자식한테 먼저 증여를 해주면 효도를 안 한다?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리 이렇게 증여를 하면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걸 좀 사례를 통해서 계산된 걸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우선 그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성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. 이거를 활용해서 10년 단위로 플랜을 짜가지고 증여를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계산을 해봤는데요. 우선 사례 첫 번째입니다. 0세 때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합니다. 물론 증여세가 없죠. 그리고 10살이 됐을 때 다시 2천만 원, 20살이 됐을 때는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증여를 하고 그리고 30살이 됐을 때 또 5천만 원을 증여를 해주는 경우에 총 1억 4천만 원을 그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고요. 이 돈을 또 가만히 두진 않을 거잖아요. 그래서 매년 연수익을 8%로 가정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. 0세 때 받은 2천만 원은 30살이 되면은 그게 2억 가까이 돈이 불어나게 되고 10살 때 준 2천만 원은 9천만 원 이렇게 늘어나서 30살이 됐을 경우에는 저 돈이 4억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. 30살 때 그 불어난 4억 5천을 증여를 한다면은 증여세가 6,800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. 그만큼 미리 10년 단위 계획을 해서 증여를 하면은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세금은 부자들이나 뭐 걱정하는 거고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상속세 같은 경우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데요.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상속세는 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 원이 훌쩍 넘는 상황이라서 상속세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입니다. 그래서 결코 이제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실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국세청에서 우편물 같은 거 오면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. 국세청에서 나한테 이런 걸 왜 보내? 보낼 일이 뭐 있어?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요. 그냥 보내진 않습니다. 국세청에서 신고 의무가 생기면은 그것도 좀 친절하게 신고하시라고 안내문을 보내드리는데 신고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신고 기한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신고하시고 납부까지만 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원래 납부해야 될 세금의 20%나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. 1,000만 원이면 200만 원, 1억이면 2천만 원이니까 이게 무시 못할 금액이고 이거는 진짜로 그야말로 안 내도 될 돈이지만 이렇게 간과했다가 추가로 이렇게 가산세까지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우편물 같은 거나 오면은 한번 보시고
뭐 자녀들이나 가까운 세무사나 하다못해 뭐 세무 공무원한테라도 확인을 해서 꼭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. 세금 신고는 뭐 무조건 내가 직접 해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. 이런 분들 중에 또 이렇게 버럭 화를 내시면서 내가 어디 교수 출신이야 뭐 이러거나 내가 대기업 임원까지 했어 1시간 2시간 동안 그 앉아서 끙끙대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잘못 신고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종이를 막 그 자리에서 막 찢어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산세 부분도 이게 신고를 잘못하면은 또 가산세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. 국세청은 한 번 들어온 돈은 쉽게 잘 내주지 않습니다. 의사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하듯이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기셔가지고 처리하시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은 가족 간의 계좌 이체로 인한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어머님, 아버님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셔가지고 똑똑하게 절세하시길 바랍니다.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서 많이 보면서 알고는 있는데 괜히 또 이거 주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재산이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있잖아요. 자기는 이제 남은 게 없으니까 보험처럼 좀 갖고 있으려는 마음과 또 자녀한테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이렇게 같이 공존하시